중국에는 현대판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얼마나 충성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 하나로 인생의 모든 기회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소름 끼치는 중국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전 국민을 점수로 관리하는 사회신용 점수제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껏 수집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인터넷에 남긴 글이나 SNS 채팅 기록, 행동, 인간관계를 모두 사회신용 점수에 적용시키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무단횡단을 하거나 VPN을 사용하면 점수가 내려가고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해도 점수가 내려갑니다. 게임을 많이 한다면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니 점수가 하락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사회신용 점수가 낮다면 나뿐만 아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와 관련된 모든 이의 점수가 하락합니다. 즉, 나 하나의 불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좌제처럼 모두를 조여오며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정부에 복종하게 됩니다. 사회신용 점수가 낮아지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비행기, 고속철도 탑승 같은 이동수단 제한, 주택 임대, 대출, 호텔 예약 금지, 취업 제한, 심지어 인터넷 속도 또한 제한받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SNS 같은 온라인 활동이나 금융 기록은 기록으로 존재해서 제한을 한다지만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파악하고 제한할 수 있는 걸까요? 중국에는 천망, 즉 하늘의 그물이라는 초대형 감시망이 존재합니다. 중국 전역에 설치된 7억 대의 CCTV. 이 CCTV들은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AI를 통해 인식하고 신원을 즉시 확인합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천망에게 인식되는 즉시 사람의 모든 정보가 파악됩니다. 하늘에선 천망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수상한 인물 같은 특정 조건도 자동으로 분석하고 공안에게 경고를 알리며 거리에선 중국 공안이 스마트 안경을 사용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스마트 안경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즉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과거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현재 사회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와 같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하늘에선 7억 대의 CCTV, 땅에선 중국 공안의 눈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위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를 위한 착한 시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중국이 완성한 현대판 신분제입니다. 중국은 이 기술과 통제를 사회 질서의 안정을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이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할 때 그 위력을,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 시스템의 잔혹성은 신장 위구르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장 위구르는 중국 통제 시스템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록 중국에 편입되었지만 오랫동안 투르크계 이슬람 민족이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언어도 종교도 문화도 중국 공산당 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들을 동화되지 않는 민족, 즉 통제해야 할 집단으로 간주하고 IJOP 시스템을 도입해 신장 위구르를 통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IJOP는 공안이 사용하는 중앙 감시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This is a report that the IJOP system sends to government officials about someone who used an unusual amount of electricity. The report includes the date in which the unusual amount of electricity used was logged by the system, how much electricity was used, what was the meter reading, and what is the usual range of electricity used. Then the government official is required to go and investigate this person. If you use WhatsApp or Viber or Telegram, that might be considered suspicious. If you go at the back door of your house instead of the front, the police might turn up to investigate.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위험인물로 지정되어 체포되고 정치교육 수용소로 강제 수감됩니다. 이 수용소에선 중국어와 중국 공산당 이념을 강제로 교육받으며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그리고 불임시술까지 강제한 사례들이 국제사회에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2017년 이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출산율은 56% 급감하였으며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출산율 감소는 캄보디아와 르완다의 대학살을 포함해 유엔이 출산율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70여 년 동안 전례 없는 극단적인 감소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소수민족을 줄이고 충성하는 한족을 이민시켜 그 위에 덮어버리는 구조. 신장 위구르에선 문화적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구르 탄압에 대해 국제적인 중국 정부 반발 움직임이 심해지자 시진핑은 중국의 어떤 영토라도 분열시키려는 이가 있다면 몸이 부서지고 뼈가루로 산산조각이 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중국은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걸 사회질서 유지라고 말합니다. 신장 위구르는 그 시작에 불과했고 통제 시스템은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눈앞에도 와 있을지 모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CCTV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집 앞에 나타났을 때 CCTV가 그 얼굴을 인식해서 등록이 안 된 사람이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또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동 경로를 빨리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감염자의 동선을 단 10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개발해 가동에 들어갔는데 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은 이제 사람의 행동과 신원을 통제한 데에 이어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 CBDC는 단순한 간편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이 화폐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중앙 통제형 화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처럼 정부가 지정한 기간대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당신의 지갑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DC가 사회신용 점수제와 결합된다면 정부가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예 돈 자체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돈마저 정부가 허락해야만 쓸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사람들의 행동, 신원, 그리고 재산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디지털 독재 국가로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단지 중국만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놀랍게도 2025년 4월 1일부터 한국에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리함과 혜택을 내세우며 조용히 다가왔지만 중국의 사례처럼 언제든 통제의 도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로 점점 더 큰 자유를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